요즘은 이 소식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FA 시장이 이제 어느덧 10일째, 오픈한 지 10일째 접어드는데 아직까지 큰 움직임이나 뭐 발표는 없었습니다. SK 이제 네. 김승현 선수. 네. 야, 내부 FA입니다. 그죠? 네. 예. 2 플러스 1년에 11억. LG 김효희 네. 선수도 또 계약을 네. 했죠. 내부 AK들만 일단 뭐 계약을 했고. 일단 뭐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해 보이지만 네. 사실 뭐 관계자들은 굉장히 좀 지금 치열한 내부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치열한 눈치 싸움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네. 오늘 한번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가 잊고 있지만 FA 시장에서 갑은 사실 예전부터 원소속팀. 자, 원소속팀이 사실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뭐 보상 규정도 있고 그렇죠. 예, 뭐 이적에 대한 부담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팬들도 네. 예, 굉장히 좀 성원을 하고 이적을 하는 선수들이 항상 이제 가면서 뭐 그동안에 뭐 성원에 감사한다. 미안한 마음을 안고 가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이제 뭐 열심히 그 팀에서 뭐 8년이 됐던 9년이 됐던 네. 또 채웠기 때문에 FA가 되지 않습니까? 우르르 7명이나 두산발 FA 선수들이 쫙 쏟아져 나옵니다. 예, 두산이 다시 중심이 좀 섰고 그동안은 뭔가 좀 모그룹이 힘들다 보니까 두산이 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냐, 선수를 못 잡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두산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뭐 두산의 상황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현재 FA 신청을 한 선수가 총 7명이고요. 네. 근데 사실 7명의 선수가 모두 동일한 요건과 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천차만별이죠. 네. 결국은 이제 FA도 뭐 교통 정리 때문에 순서대로 네.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두산의 좀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정리를 좀 지금 해주시죠. 한 네. 바퀴씩은 조금 면담을 남겨두고 있는데 한 번씩은 다 만난다면 너무 당연합니다. 그죠? 예, 당연한데 지금 이제 몇몇 선수한테는 좀 오퍼를 던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두산이 가장 필요했다. 그리고 잡아야 된다. 지금까지 이야기 나온 선수는 첫 번째가 이제 허경민 선수죠. 그 다음에 또 오재일, 뭐 최주환, 그죠? 비슷. 그리고 이용찬 선수는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을 것처럼 보였는데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네. 자, 선발로 또 마무리로도 또 뛸 수 있는 선수니까 당연히 또 고민을 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두산 뭐 저도 요즘 전화를 자주 거는데 사실 네. 별로 소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대외적으로 오픈할 수 있는 정도의 얘기는 굉장히 좀 기본적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일단 순서대로 순리대로 모든 선수들과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구단이 이제 정해놓은 조건을 이제 뭐 어떤 선수에게든 다 이제 제시를 할 예정이다.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선수 측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 네. FA 시장에서, FA 협상에서 돈 이야기가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쵸. 두산이 네. 돈 이야기 나오면 요즘 좀 싫어합니다. 싫어하는데 그래도 이제 모 그룹 사정이 이번 FA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리고 매년 하던 대로 진행 중이고 다만 한꺼번에 너무 많은 선수들이 나왔기 때문에 협상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말 이 7명이 주전급 선수들이 모두 FA가 된 거는 뭐 정말 뭐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 이제 두산이 좀 안전장치는 하나는 했죠. FA 등급제 시행이 올해부터 열렸는데 네. 올해만 특례 조항을 요구를 했어요. 두산이. 자, 한꺼번에 7명이나 지금 FA를 쓰는데 네. 그 요구했던 특례 조항 때문에 주전급은 이제 제자격자인 김재호 선수만 네. B급이고 나머지였으면 모두 보상 등급 A 등급을 유지를 합니다. 네. 타구단 이직이 조금 더 힘들어진 게 있어요. 두산이 이걸 요청을 했을 때 타구단에서 받아들였던 이유는 나중에라도 자신들도 이제 필요할 때는 이런 요청을 하면 받아들여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이거는 뭔가 구단들끼리 뭔가 이제 공감이 좀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그래서 같아요. 뭐 나쁘게 네. 말하면 카르텔이다. 아니. 네. 뭐 지금 두산도 역시 이제 외부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는지 네. 뭐 그다음에 에이전트들이 뭐 어떤 이야기를 좀 전하는지 뭐 정말 쫑긋 귀를 세우고 이제 좀 외부 이야기까지도 같이 보고 있는데 네. 현재까지는 뭐 확실히 좀 허경민 선수를 좀 중심으로 두고 앞서 언급하신 선수들에 있어서는 좀 더 공격적인 적극적인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공개 영입 의사를 이제 표한 팀은 SK입니다. 최주환 선수 뭐 원하는 거 맞다. 또 삼성도 오재일 원하는 거 맞다. 자, 그리고 또 최주환도 관심이 있다. 삼성 그죠? SK도 오재일도 관심이 있다. 약간 조금 이런 상황입니다. 네. 허경민 선수 같은 경우는 최대역급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두산도 허경민이 꼭 필요하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결국은 돈 싸움 할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을 좀 아끼고 있습니다. 네. 가장 필요하다고 보이는 기아 같은 경우도 조금 말을 아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두산의 상황에서 허경민 선수한테 두산이 얼마를 제시를 할까 이것이 사실은 관건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이제 교통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허경민 선수의 거치가 일단 첫 번째 뭔가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조만간 허경민 선수 이제 에이전트 분과 두산 관계자가 이제 조만간 다시 만난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 만남이 굉장히 좀 유의미한 시기라고 보거든요. 이제 두산이 어느 정도 돈을 갖다가 이 정도다 하고 제시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네. 타 팀도 볼 겁니다. 맞아요. 허경민.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이 많이 나왔었죠. 이번 시장이 열리기 전에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가이드라인 40억 정도가 최고 가이드라인이었는데 지금 이제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허경민 선수에 대해서는 한 60억 정도가 그냥 스탠다드로 일 수도 있다. 예. 왜냐하면 원하는 팀들이 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렇게 안 좋지만 이 정도의 선수들이 나오고 또 수요가 있고 경쟁이 붙고 하니까 60억 정도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예, 그죠? 근데 이제 두산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할지 맥시멈 60억입니다. 맥시멈. 예, 60억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두산에서 얼마 제시를 하느냐에 따라서 타 팀도 이걸 보겠죠. 이게 참 두산이 이제 여러 선수들과 협상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에이전트를 통해서 협상을 하다 보니 이렇게 기준점이 결국 두산이 제시하는 금액이 되고 타 구단에 또 두산이 어느 정도 준다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그게 이제 또 기준점이 되면 약간 또 시장이 좀 더 혼선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두산은 지금 나름대로 대비를 안 할 수가 없죠. 뭐 이렇게 우르르 나올 거라는 걸 뭐 지난해부터 알았습니다. 맞아. 예, 네. 대비는 할 수밖에 없는 거 안 했다면 거짓말이고. 그래서 FA 계약이 4년 기준이지만 계약금 이제 30% 이상 주지 못하는 것으로 암묵적으로 합의가 돼 있잖아요. 네. 이건 뭐 깨는 팀도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데 계약금만 마련하면 일단은 연봉은 4년 나눠주지 않습니까? 두산도 이 부분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뭐 아니 우리도 뭐 이렇게 머니 게임을 못할 정도는 아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290억 원 2군 경기장 매각을 하면서 운영 자금을 확보한 상태인데 나머지 이제 FA 중에서도 잔류를 하게 되는 선수들의 경우에도 뭐 그냥 터무니없이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뭐 그렇게까지는 하면 안 되죠. 연봉 기준으로 주전으로 뛰고 있는 선수들이니까 그 기준으로 FA에 이제 걸맞은 평가, 몸값 제시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이제 전체적인 지출 규모가 너무 커진다. 봐야 될 것 같고 하여튼 허경민 선수한테 얼마를 제시하느냐는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네, 근데 저도 뭔가 두산의 비시즌을 이제 몇 년째 보면서 올해는 그래도 조금 좀 분위기가 다르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또 협상하는 뭐 스타일이나 전략도 이전과는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두산 구단 관계자들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이게 계속 이제 그런 뭐 돈과 관련된 보도들이 나오면서 그렇게 했지만 사실 뭐 정말 데뷔를 오랫동안 해왔고 이거에 대한 준비는 해왔고 확실히 잡는 선수는 잡는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저는 뭐 어느 정도의 성과가 좀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첫 계약이 누가 되느냐가 사실 이제 중요하죠. 중요하고 보통은 이제 상위 몸값 FA 중에서 가장 먼저 계약하는 선수 있죠. 네. 예, 이 선수가 나오면 너도 나도 이 기준으로 맞춥니다. 그리고 이 타 팀에서도 유심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에이전트 측에서도 이 기준으로 소속 선수 장점을 이제 어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계약한 저 선수보다도 많이 받아야 되는 이유가 이것이다. 자, 또 구단은 또 저 선수가 이 정도인데 이건 너무 많다 이렇게 결국 이제 스탠다드가 딱 생기면 거기에 맞춰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먼저 계약을 하면 그런 부담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좀 늦춰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조금 해보고. 네. 이런 와중에 뭐 꼭 두산 FA 선수들뿐만 아니라 좀 지금 다른 팀들 그러니까 좀 확실히 참전 의사를 밝히지 않은 약간 애매하게 소문만 오가는 팀들의 현재 스탠스가 좀 궁금하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뭐 KT나 기아, 하나 이런 팀들 도대체 누구를 어떻게 잡을 계획이 있는 것인가 궁금해하는데 애매하죠. 고민하고 있다. 자, 우리도 시장을 관망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KTF의 전략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기존은 담담히 시장을 지켜본다는데 그냥 지켜만 보나요? 일단 지켜보겠답니다. 일단 얘는 2단, 3단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솔직하게 1단에서 끝날 가능성이 조금 높다. KT는. 일단은 로하스 선수의 거치가 지금 굉장히 좀 구단에도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7일 오전에 이제 일본 매체에서 요미우리 자이언츠 로하스 선수가 간다 보도가 나왔는데 로하스 선수가 몇 시간 뒤에 본인의 SNS로 가짜 뉴스다. 페이크 뉴스 이렇게 남겼죠. 그다음에 또 뭐 나는 내년 시즌에 어디서 뛸지 결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반박 기사가 이제 그대로 쏟아졌는데 사실 이제 이런 그림이면
일본으로 가는 모양새가 맞잖아요. 보통 보면 그동안은 네. 근데 이상하게 이제 몇 시간 뒤에 뭐 이 보도를 냈던 데일리 스포츠가 기사를 좀 내렸더라고요. 인터넷판에서는 조금 사라졌습니다. 네. 지금. 근데 요미우리에 관한 뉴스는 보통 스포츠 호찌가 거의 전문적으로 다룹니다. 요미우리 같은 요미우리 그룹 소속이기도 네. 하고 요미우리 담당 기자만 호찌에 6명 이상입니다. 뭐 많을 땐 8명. 그래서 본인들끼리 내부에서도 막 기사 경쟁까지 해요. 아 그래 역시 난리입니다. 일본 특파원 출신이셔서 네. 그렇습니다. 정보가 또 데일리 네. 스포츠는 간사이 쪽에 좀 네, 주된 맞아요. 루트여서 한신 뉴스를 되게 많이 다루거든요. 근데 데일리 스포츠가 요미우리 뉴스를 조금 저도 의아했지만 여하튼 이제 아마 이날 그 뉴스가 스포츠 호찌발 기사였으면 10중 8구 뭐 거의 뭐 얼마 있다가 오피셜로 바뀌었을 겁니다. 네. KT 구단에 알아봤더니만 로하 선수가 고민하는 것이 맞고 메이저리그의 정식 오픈은 없지만 본인은 기다리고 메이저 일단 무조건 개런티가 되면 가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집에서는 메이저 가자 이야기를 한대요. 아직 그 미국에 대한 꿈이 남아 있는 있죠. 거군요. 근데 오프가 네. 제대로 된 개런티된 좋은- 메이저 오프가 네. 없으니까 고민하고 있고 기다립니다. 단연 계약을 포함한 지금 몸값 제시 있죠. KT보다는 요미우리가 조금 더 많다 그럽니다. 특히 이제 보장금에 비해서 좀 더 많다는데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생활 측면은 한국이 더 낫잖아요. 이미 뭐 적응도 했고 또 워낙 동료들과 사이가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직 근데 사실 로하 선수가 무조건 뭐 일본을 가려고 지금 좀 뜸을 들이는 것은 아니고 고민 네. 중이지만 메이저 오퍼를 기다리고 한번 오면 가고 싶다는 생각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KT는 좀 결론을 냈으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 FA 가능성도 있나요? 사실 이야기는 좀 몇 번 들렸었는데 그 뒤로 좀 잠잠하더라고요. 가장 이제 최주환 선수에 대해서 관심 있다고 네.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KT 관계자가 솔직히 우리가 체크를 해봤다. 우리한테로 왔으면 수원에 오면 홈런 30개 친다 막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했는데 네. 가장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분명한 것은 최주환 선수 또는 최주환 선수 에이전시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예. 7일 오후까지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자, 보통은 이제 한 번을 만나 봐야 되는데 벌써. 그죠? 그쵸. 관심 있었으면 전화 통화를 하든 뭐 만나든 만나야 되는데 없었다. 그리고 약간 이제 생각이 있었던 최주환 선수하고 생각이 있었던 지방팀도 이미 만났습니다. 저번 주에. 그런데 그쪽에서 나온 이야기는 최주환 선수 측이 수도권에 있고 싶어 한다는 것은 다 지금 뭐 공공연한 비밀처럼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네. 내부적으로도 KT도 외부 FA 영입 목소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봉도 이번에 올려줘야 되고 그쵸. 성적이 좋았잖아요. 네. 코로나19로 해서 구단 살림살이도 좀 힘든 것도 체크를 해야 되고 뭐 KT 관계자 그런 이야기합니다. 급수문은 로하스다. 이번 주 내로 결정 내고 싶고 최주환은 좀 쭉 지켜보고 있다. 예, 시장에 들어가면 자, 협상을 하게 되면 괜히 몸값이 올라갈 거고 이런 고민도 있고 냉정하게 좀 더 바라보고 있다 했는데 사실 조금 현실적으로는 좀 외부 FA 시장에 상당히 조금 자 네거티브하게 조금 움직이고 있다. 네. 어, 그럼 결국 로하스 선수의 거취와 재계약 여부에 따라서 이제 외국인 선수 쪽에 가장 좀 심혈을 기울인다고 봐야 되겠네요. 걱정이 사실 네. 놓았습니다. 놓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 그래서 KT가 플랜 B, 플랜 C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다면 당연한 이야기예요. 외국인 그러니까 로하스 계획과 관련해서 로하스 네. 계획과 네. 관련해서. 그러니까 최근에 메이저리그에서 쏟아져 나온 이제 논텐더 선수들 한번 봤는데 마음에 딱 들어오는 선수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알아보고 리스트업을 조금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원하는 선수 한 명이 있는데 이 선수는 이적료가 조금 많다고 그럽니다. 좀 걸려서 네. 좀 고민을 하고 이적료 포함해서 100만 불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조금 어렵고. 특히 이제 KT는 그 최근에 트레이드로 신봉기 선수를 또 데려왔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그 필요했던 내야 보강을 이걸로 끝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좋아하더라고요. 굉장히 기대도 하고 있고 심우준 선수 내년 끝나고 무조건 좀 군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봉희 선수를 이제 KT 관계자는 어렵게 데려왔고 이미지도 그렇고 이미지가 좋다는 좋죠. 이야기입니다. 네. 굉장히 이미지 좋고 선행도 많이 하는 선수입니다. 또 선수로서도 참 좋고 값어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고 이제 주전은 뭐 내년에도 심우준 선수일 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활용법은 내야 활용법이 아주 다양해진다 그죠? 신인 이제 대졸이죠. 권동진 선수도 있고 또 박경수 선수도 2루 여러 가지 좀 여유가 생기고 네. 신봉희 선수도 2루도 되잖아요. 네, 뭐 되지만 잘 돼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내야 뎁스는 조금 안정이 되니까 이런 걸 보면 최주환 선수에 대한 영입 필요성은 조금 다운이 된 상태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기아랑 한화 쪽의 상황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FA 영입 뭐 가능성이 있는지 아직 뭐 정리될 게 좀 많아 보이긴 하는데.
기아는 양현종 선수의 해외 진출에 따른 자금 운영 변수 있습니다. 뭐 당연하죠. 네. 양현종 선수를 참 많은 자리에서 이제 기아 고위 관계자가 네. 일단 뭐 메이저리그 가고 싶어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 다녀오고 왔을 때 자리를 남겨두겠다. 자리를 남겨둔단 말은 그 자리에는 이렇게 돈박스를 좀 깔아야 돼요. 네. 돈박스를 깔아야지 남겨둔단 말은 돈을 준비를 하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유지혁 또 김태진 올해 보강 자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3루에 그죠? 최영호 선수하고 FA 협상도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니까 기아는 지금 뭔가 외부 FA는 고민이 많다는 거죠. 양현종 선수는 현재로 보면 12월 하순까지는 별다른 진척 사항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선수들 쫙 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FA 진행이 될 건데 그쵸. 미국 같은 네. 경우도 양현종 선수는 완전 FA니까 시간 구애도 받지 않으니까 조금 시간이 있고 근데 좀 복잡합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하고 한 말씀만 조금 드리면 기아는 늘 모그룹 지원을 받는 과정이 조금 복잡한 건 있어요. 네. 근데 한번 투자 결정이 나면 그 규모가 늘 상당히 컸습니다. 또 신속하게 집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단 결정만 되면. 그래서 타 구단은 여전히 기아를 예의주시 안 할 수가 없다. 기아를 잘 봅니다. 그래서 저러다가 허경민 또 데려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네. 하나는 이제 외국인 타자 라이온 힐리를 영입했다고 발표했는데 이 내야수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렇죠. 네. 외야를 봤습니다. 외야를 봤는데 외야하고 일루하고 같이 겸하는 선수 봤는데 뭐 일본 가고 미국 잔류하고 외야수로 장타력을 뽐낼 수 있는 선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선수 중에서 유일하게 장타력 하나만 딱 보니까 자, 힐리 선수였는데 메이저리그에서 뭐 69개, 뭐 69개 홈런을 또 쳤고 1, 3루, 수비는 평균 이하, 장타력은 입증되고 오면 무조건 3루보다는 1루 붙박이, 3루는 노시안 선수를 붙박이로 키운다고 하는데 자, 이 말만 놓고 보면 또 이제 허경민 선수는 좀 그럼 덜 데리고 오는 것인가 좀 봐야 되겠죠. 아직은 조금 좀 오버페이는 안 한다는 말이 오버페이는 안 한다는 말인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누구 기준으로 오버페이인지는 모릅니다. 맞습니다. 그저 옆에서 보는 오버페이인데 꼭 받아들이고 나면 예를 들어서 뭐 이 선수를 뭐 60억에 딱 데려왔다. 60억이 오버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오페이가 아닌 거예요. 이 선수의 가치는 더 있는데 우린 정말 이 선수를 적정한 가격에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네. 설명을 하고 오버페이는 이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네. 힐리 선수 주 포지션이 이제 내야이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허경민 선수보다는 오히려 좀 정수빈 선수를 좀 데리고 올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들이 그렇죠. 있더라고요. 사실 네. 이제 하나는 내야보다는 외야 FA를 데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예전에 제가 외야 쪽이 51% 내가 49%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2주 가까이 됐으니까 또 시간이 바뀌었죠. 하나가 이미 FA 시장이 열리기 직전에도 벌써 그리고 열리고 나자마자 바로 초기에 정수빈 선수 측하고 접촉을 한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체크를 했죠. 하나는 뭐 허경민 선수가 온다고 하고 또 뭐 최주환 선수도 오면 당연히 타선 강화되고 내야 뎁스 강화될 겁니다. 구멍이 하도 많기 때문에 그냥 두산에 있는 선수들이 사실 오기만 하면 바로 주전급 활약이 가능합니다. 서글프지만 이것이 현실은 맞습니다. 하지만 최대 2명이죠. 네. 이번에 16명 신청을 했으니까. 자, 한계치까지 하나가 과연 뭐 외야 내야 다 잡을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자금 사정이 여의치는 않습니다. 시급하다면 외야를 첫 번째로 볼 겁니다. 네, 이제 FA 시장 2주차로 접어드는데 네. 이번 주에는 좀 뭔가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지 좀 저도 아마도 궁금해집니다. 네. 그래도 계약 소식이 좀 들리지 않을까 이런 게 구단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